발목을 삐끗했을 때 인대가 파열이 잘 되는데 근육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 1년에 1%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과 풋코어 근육을 모두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이 운동은 끊어진 인대, 약해진 인대에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발목을 접질리는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발목을 삐끗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근육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튼튼하냐 약하냐를 결정하는 근육은 주로 종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로 내려가는 종아리의 근육들, 이 근육들을 외제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제근의 힘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발 안에 있는 풋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내제근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근육은 서로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종아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외제근은 발목을 위로 아래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발을 튼튼하게 잡아주고요. 풋코어 근육,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은 우리가 발바닥의 힘으로 바닥을 쥘 수 있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발의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발바닥의 힘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풋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삐끗삐끗 하시는 분들은 이 종아리 근육과 풋코어 근육을 모두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특별히 챙겨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약 1년에 1%씩 줄어들게 됩니다. 종아리의 근육은 일상생활 속에 걷기 때문에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종아리 앞쪽에 있는 근육들, 바깥쪽에 있는 근육, 안쪽에 있는 근육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발목을 위로 젖혀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고요. 발목을 자주 삐끗삐끗하는 분들은 발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을 때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것은 발목의 인대입니다. 발목 주변에는 안정되게 잡아주는 인대들이 있는데요. 발목을 삐끗하게 되면 이 인대는 생각보다 그렇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열이 됩니다. 근데 인대가 파열됐을 때 잘 나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재활 치료를 잘 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낫는데 발목 삐끗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대가 제대로 붙지 않거나 좀 늘어난 채로 붙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발목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흔들흔들한 발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질리게 됩니다. 발목의 움직임은 위로, 아래로, 그리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을 하는 근육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골고루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용 고무밴드 하나를 가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무밴드를 이렇게 발 앞꿈치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무릎을 편 상태로 뒤로 쭉 당겨서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한번 느껴주세요. 그러면 종아리 스트레칭 운동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구부리는 겁니다. 천천히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고 천천히 눌렀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운동을 할 때는 빨리빨리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요 느끼면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을 편 상태로 한 15번 정도 천천히 해주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또 천천히 똑같이 구부렸다가 돌아오고 구부렸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종아리 아래쪽에 깊숙한 부위에 근육이 집중적으로 자극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근육이 운동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을 편 상태로도 하시고 또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발목을 위로 젖히는 신전 운동인데요. 발을 이렇게 앞꿈치를 감싼 다음에 반대쪽 발로 이렇게 밟아주세요. 발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무릎 약간 아래쪽을 깍지 껴서 이렇게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당기면 이 고무밴드의 힘에 의해서 발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올려주시고 또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고 다시 끝까지 쭉 올려주시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고 앞쪽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걷다 보면은 발에 힘 빠져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으로는 외번 운동이에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운동, 비골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골근이 튼튼해지면 비골근의 주행이 발목의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서 끊어진 인대, 약해진 인대에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고무밴드를 운동하려는 발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발로 이렇게 당겨서 밟아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이렇게 밟아줍니다. 그러면 이 고무밴드의 힘에 의해서 힘을 빼면 발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고무밴드의 힘에 저항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무릎을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무릎은 고정하고 발 뒤꿈치는 딱 고정한 상태에서 발의 앞꿈치만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버티면서 돌아오는 게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종아리에 뻐근하게 근육에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4번 운동인데요. 발목을 안쪽으로 4번 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시면 종아리 안쪽 뒤쪽에 있는 후경골근을 비롯한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발의 아치가 낮아지는 분들, 평발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고무밴드로 이렇게 한쪽을 밟고서 고리 부분을 쭉 당겨서 운동하려는 발 앞꿈치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 고무밴드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 고무밴드의 힘에 역행하면서 위쪽으로 쭉 당겨주는 겁니다. 하나, 천천히 내려가세요. 둘, 셋. 이게 툭툭툭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부드럽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시려면 밴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하시면 강도를 더 세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막 다쳤다면 행동을 멈추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자지러지게 아픈 정도, 또 딛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뼈에 금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로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발을 이렇게 90도로 유지를 해보세요. 인대가 파열된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90도로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파열된 인대 끝이 서로 모여 있게 됩니다. 그렇게만 잘 유지가 되면 저절로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프니까 편안하게 두면 발이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붙더라도 인대가 좀 느슨해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90도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계속 이렇게 90도로 힘주고 있기는 힘드니까 9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압박붕대로 감아주시면 좋고요. 또 다친 상태에서 발을 아래쪽에 장시간 내려놓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다리를 올려놓는 것이 붓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계신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얼음찜질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얼음찜질은 다치고 나서 몇 시간 이내에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하시는 게 좋고요. 다치고 나서 한 6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도 계속 하시는 거는 별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온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혈액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하면 혈액순환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혈관이 수축하니까 또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좀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전기치료나 핫팩, 온찜질,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열을 깊숙이 투과해서 올려주기 위한 그런 치료들이거든요. 냉찜질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각신경 신호 전달을 약간 마비시켜서요. 감각이 좀 둔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찜질하고 관련돼서는요. 다쳤을 때 붓기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냉찜질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다친 손상, 미세한 손상된 곳에 염증 세포들이 혈액이 많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걸 고치고 또 노폐물을 빨리 빼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냉찜질을 오래 하면 그런 혈액순환이 저해되기 때문에 회복을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찜질은 다치자마자 초기에 급성기 때 아픈 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요. 한 2, 3일 정도 지났다 그 뒤부터는 차라리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발목 다치신 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양반다리입니다. 양반다리를 하면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쪽의 인대는 늘어나게 돼요. 마치 발을 삐끗했을 때와 비슷한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다리 자세를 피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안쪽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세도 피하셔야 됩니다.